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넘버스 11 과정을 같이 진행할 제 이름은 강다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상이지만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고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넘버스 시작하기라는 내용을 가지고 넘버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버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어떠한 프로그램인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건데, 일단은 넘버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 다시 말해 맥에서 사용하는 계산 작업, 문서 작성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체계적이고 전문가다운 그러한 문서를 작성할 때 넘버스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고, 넘버스를 처음 시작하게 되면 템플릿을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다 손쉽게 여러분들이 디자인에 대한 걱정 없이 바로 문서 작성을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버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처음 사용한다라고 하면 넘버스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를 진행해 주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앱스토어 프로그램을 실행해 주시고 검색창에 넘버스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넘버스 프로그램을 설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께서 이 하단에 있는 프로그램 목록에 보게 되면 앱스토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해당하는 부분을 딸깍하고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는 창이 표시가 되고요. 여기서 검색 버튼에다가 넘버스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검색을 해주시고 해당하는 넘버스 프로그램을 클릭한 다음에 설치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해당하는 프로그램의 설치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설치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고요. 다른 문서 작성 프로그램인 키노트라든가 페이지 프로그램도 동일한 앱스토어에서 설치할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넘버스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수업을 하기 전에 대상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상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바로 어떠한 표라든가 차트, 텍스트 상자, 도형, 사진 이러한 것들이 대상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상체라고 하는 것은 넘버스 안에 들어있는 각 요소의 항목들을 일컬어서 대상체라고 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체 유형으로 다양한 종류가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각각의 대상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속성이라든가 스타일 지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표현 형태로 문서 작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포맷, 구성 이러한 메뉴가 있잖아요. 해당하는 부분을 선택을 해서 각각의 대상체, 요소에 알맞는 세부적인 설정 작업도 함께 배워보겠다. 함께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스프레드시트 문서를 한번 작성을 해볼 텐데, 일단은 넘버스 아이콘을 여러분들이 클릭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작성하고자 하는 템플릿 먼저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데이터 입력도 진행할 수 있을 것이고, 대상체 그리고 정렬 이러한 작업을 어느 정도 했다라고 하면 파일을 저장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파일의 저장 버튼을 눌러가지고 우리 해당하는 넘버스 파일을 저장하는 부분까지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께서 하단에 있는 이 차트 모양의 넘버스 앱을 클릭하게 되면 해당하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게 되고요. 처음에 이제 어디에 저장할 건지 물어보게 되는데, 저는 데스크탑 강의 교환 안에다가
한번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에 새로운 문서 버튼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보여지는 부분이 뭐예요? 템플릿을 선택해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성하고자 하는 템플릿 요소를 이렇게 쭉 확인하시고 보면 왼쪽에 범주가 있어요. 뭐 기본, 개인 재정, 개인, 비즈니스, 교육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템플릿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서 해당하는 항목을 더블 클릭 또는 생성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해당하는 스프레드시트 문서가 생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템플릿의 제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제목을 더블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변경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을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상단에 있는 파일 메뉴를 선택하게 되면 여기 중간에 저장이라고 하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또는 커맨드 S 키를 눌러서도 저장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별도 저장이라고 뜨면서 이름과 위치를 지정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뜨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름을 지정하는 부분이다. 파일에 대한 이름을 지정한 부분이고 이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파일의 위치, 어디에 저장할 것인지를 명시하는 부분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 만드는 거니까 스타트 이렇게 이름을 명시해 볼게요. 자, 근데 지금은 일단 강의 교환 안에 저장이 되어져 있는데 만약에 여기 만들어져 있는 항목 중에서 마음에 드는 항목이 없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자그마한 확장 메뉴를 클릭해 주게 되면 새로운 확장 메뉴가 뜨면서 보다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설정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새로운 폴더를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강 교환이다. 이렇게 새로운 폴더를 만들고 여기 안에다가 스타트 첫 문서 이런 식으로 제가 이름을 임의대로 지정을 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저장 버튼 눌러주게 되면 해당하는 파일이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파일을 이렇게 저장하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여러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으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번에는 넘버스에서 엑셀이라든가 또는 텍스트 파일을 가져오는 방법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기존에 작성한 파일을 가져오겠다 라고 하면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해당하는 이제 넘버스 파일을 더블 클릭해 가지고 가져오는 방법도 되겠고요. 또는 해당하는 스프레드시트 파일을 넘버스 아이콘으로 드래그해서 여러분들이 스프레드시트를 열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핀더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 파일 탐색기 들어갈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아까 파일이 저장한 위치가 데스크탑의 강의 교환의 1강 교환이었습니다. 여기서 해당하는 넘버스 파일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해당하는 파일이 실행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는 해당하는 파일을 꾹 끌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단에 여기 넘버스 프로그램에다가 갖다 대게 되면 이렇게 동일하게 파일이 불러와진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은 정해진 방법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편하신 원하시는 방법으로 불러오기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만약에 내가 최근에 작업한 파일을 불러오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분명히 최근에 작업을 했는데 그 파일을 어디에 저장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상단 메뉴를 들어가게 되면 파일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 여기에 최근 사용 열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해당하는 부분을 선택을 하게 되면 최근에 사용한 10개까지 이렇게 항목들이 보여진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는 이미 넘버스 프로그램을 실행한 상태다라고 하면 상단의 파일에서 열기 버튼을 눌러서도 여러분들이 직접 핀더를 통해 해당하는 넘버스 파일을 불러오게 할 수 있죠. 그래서 파일을 불러올 때는 단순히 이제 넘버스 형식만 불러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엑셀 파일 형식이라든가 텍스트 파일 형식도 넘버스 프로그램을 통해 불러올 수 있다.
이렇게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살펴볼 부분은요, 바로 스프레드시트를 열어볼 건데, 자, 여러분들께서 문서를 열게 되면 기본적으로 새로운 창에서 열리게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A라고 하는 문서가 현재 불로기한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파일의 열기를 해가지고 새로운 문서를 불러오게 되면 새로운 문서가 또 하나의 창이 새롭게 열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는 하나의 화면 안에 A라고 하는 파일도 보고 B라고 하는 파일도 보고 C라고 하는 파일도 보고 싶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의 창에 둘 이상의 넘버스 스프레드시트 파일을 보고자 한다 라고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탭으로 스프레드시트 열기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탭으로 스프레드시트 열기. 자, 이것을 설정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께서 애플 메뉴 시스템 환경 설정 클릭을 해주시고 문서를 열 때 탭 사용 선택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맥OS 버전에 따라 경로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상단에 있는 애플 아이콘을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 시스템 환경 설정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일반이라고 하는 메뉴가 보여질 거고요. 중간에 보게 되면 문서를 열 때 탭에서 열기라고 하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항상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게 안암으로 되어져 있는 분들은 새로운 창에서 문서가 불로기가 되어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항상을 하게 되면 새로운 문서를 불러왔을 때 옆에 탭에서 불러와진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파일에 신규 해가지고 새로운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현재는 탭에서 열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화면에서 두 개를 동시에 불러오게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만약에 이거를 시스템 환경 설정 가가지고 문서에서 탭에서 열기를 안암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새로운 파일을 만들었을 때 또는 새로운 파일을 불러오게 했을 때 새로운 창에서 이렇게 불러오기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탭에서 불러오는 게 조금 더 편한 것 같아가지고 여기 일반 메뉴에서 탭에서 열기를 항상 설정하도록 작업을 진행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도 편하신 작업대로 선택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자, 문서를 닫겠다라고 하면 일단 커맨드 W 버튼을 눌러서 문서를 닫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넘버스 종료 메뉴를 눌러서도 여러분들이 스프레드시트를 닫을 수 있습니다. 자, 넘버스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실행을 진행해 볼게요. 선택을 해주시고,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이게 창만 닫겠다라고 하면 커맨드 키 누르고 W 하게 되면 이렇게 창이 닫아지게 되고요. 다시 한번 다시 넘버스를 실행을 해가지고 프로그램까지 종료를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상단 넘버스 메뉴 들어가게 되면 제일 하단에 넘버스 종료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또는 커맨드 Q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아예 프로그램 자체가 종료가 되어진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열고 닫게 하는 방법 자체는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지만 여러분들께서 이것에 대한 방법을 정확하게 숙지해야 나중에 조금 더 고급적인 문서 편집을 할 때도 편하게 파일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 시트를 추가하고 이름을 변경하는 방법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프레드시트라고 하는 파일 형식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하나의 파일의 개념이 있고요. 이 파일을 다른 말로 통합문서라고 말을 하게 되고 이 통합문서 안에는 개별적인 시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일을 2023년 월별 실적이다. 이렇게 제가 파일에 대한 통합 문서를 만들고 시트 자료로 1월
해당하는 실적, 2월에 해당하는 실적, 3월에 해당하는 실적, 이런 식으로 해서 12월에 대한 실적까지 이런 식으로 시트를 이제 하나의 통합 문서 안에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트를 추가하겠다라고 하면 여기 왼쪽에 보면 플러스라고 하는 메뉴가 있죠. 시트를 추가할 수 있고 기존에 있던 시트에 대해서 끌어가지고 위치를 바꿀 수도 있고요.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시트에 대한 이름을 변경한다거나 복제한다거나 삭제한다거나 이러한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 작업하고 있는 파일은 하나의 시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제가 시트를 만약에 여러 개 추가하겠다라고 하면 왼쪽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시트를 추가할 수가 있어요. 누를 때마다 그냥 시트가 추가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순서를 바꾸겠다. 그럼 끌어가지고 이렇게 순서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해당하는 시트에 대한 이름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름 변경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죠. 클릭을 해서 뭐 1월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꿀 수가 있을 것이고,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 일정이라고 하는 시트와 시트를 복제해서 새로운 시트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일정이라고 하는 시트를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시트 복사라는 메뉴가 있어요. 또는 복제 메뉴를 선택해도 동일합니다. 자, 선택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시트의 데이터와 동일한 내용으로 새로운 시트가 만들어졌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2월 이런 식으로 이름을 변경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고,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필요 없다. 그러면 삭제 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시트를 삭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실행 취소 그리고 실행 복귀라고 하는 기능에 대해 배워보도록 할 텐데, 내가 예를 들어서 넘버스에서 어떠한 데이터 입력을 했다 또는 어떠한 대상체에 대한 편집 작업을 진행했다 라고 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작업을 잘못했어요. 사람인지라 버튼을 잘못 누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내가 실행한 작업을 취소하겠다 라고 하면 편집의 실행 취소 메뉴를 클릭한다거나 또는 커맨드 Z키를 누르게 되면 이전에 실행한 작업으로 되돌리기 할 수가 있고요. 자, 다시 이 취소한 작업을 원래대로 다시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 가기가 되는 거죠. 자, 실행을 복귀하겠다 하면 편집의 실행 복귀 누르셔도 되고 커맨드 Shift Z, Shift가 추가가 된 거죠. 그래서 커맨드 Shift Z를 누르면 다시 앞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막 인터넷 볼 때도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메뉴화한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한번 실습을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사원 근무표 데이터를 사원 근무표 1월 자료 이렇게 제가 입력을 해볼게요. 근데 이렇게 입력한 자료에 대해서 제가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방법, 자, 상단 메뉴에서 편집 선택을 해주시고 실행 취소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방금 전에 내가 실행한 작업이 데이터 입력을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입력에 대한 실행 취소를 하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고요. 다시 내가 취소한 걸 다시 재취소하겠다. 다시 말해 실행 취소한 걸 다시 실행하겠다 라고 하면 다시 편집에 들어가면 입력 실행 복귀라는 메뉴가 있어요. 클릭을 하게 되면 다시 앞으로 되돌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또는 이걸 단축키로 한다라고 하면 커맨드 Z 키를 누르면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할 수가 있고요. 또는 커맨드 Shift Z 키를 누르면 다시 앞으로 실행에 대해 복귀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굉장히 실무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서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요. 스프레드시트를 만약에 새롭게 저장하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보통 이건 어떨 때 많이 사용하냐면 내가 뭐 인터넷이라든가 메일
이렇게 외부에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다운로드라고 하는 곳 안에 파일이 저장이 되고 파일 이름도 이제 임의대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거를 내 컴퓨터에 내가 원하는 위치에 별도 다른 이름으로 또는 뭐 다른 위치에다가 저장을 하겠다라고 하면 별도 저장이라는 기능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께서 파일의 저장 메뉴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별도 저장이라고 하는 창이 뜨면서 이름과 위치를 선택을 해서 파일에 대해 별도 저장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보여드리긴 했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상단에 있는 파일에서 이제 저장 메뉴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저는 이미 저장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저장에 대해서 별도의 창이 뜨진 않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이제 제목 표시줄의 이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름과 위치가 뜰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여러분들께 변경을 할 수도 있고요. 변경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위치를 이렇게 클릭을 해서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해당하는 부분에서 변경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위치에다가 별도의 저장 개념을 하겠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다라고 하면 파일 메뉴를 선택하면 여기 보시면 키보드의 옵션 키를 같이 누르게 되면 별도 저장이라고 하는 메뉴가 떠요. 선택을 하게 되면 별도 저장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창이 표시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장과 별도 저장에 대한 개념과 좀 착오하실 수가 있는데 저장은 맨 처음에 지정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덮어쓰기가 되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별도 저장이라고 하는 기능은 이렇게 파일의 위치나 이름을 이미 파일에 저장한 이유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위치나 이름으로 새롭게 재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프레드시트에 대한 이름을 변경하겠다라고 하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윈도우 상단에 스프레드시트 이름을 클릭해서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별도 저장을 하겠다라고 하면 옵션 키를 눌러야 별도 저장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기억하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특정한 스프레드시트 파일을 내가 만들었는데 해당하는 파일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해당하는 파일을 휴지통으로 이제 드래그해서 삭제를 한다거나 또는 키보드에서 커맨드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핀더에 가가지고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위치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해당하는 파일을 쭉 끌어서 우리 휴지통으로 당기거나 또는 키보드의 Shift 키와 딜리트 키를 같이 눌러가지고 해당하는 파일을 삭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해당하는 부분, 휴지통으로 이동했죠? 얘를 클릭해서도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파일을 삭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편하신 방법으로 파일 삭제 진행할 수 있고요. 이번 시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넘버스 시작하기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바로 본격적인 내용 수업 진행해 볼게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